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요일 시장의 시외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10월 10일에 있을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쯤에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율주행은 데이터와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은 저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행 데이터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행 데이터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조금 더 진화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주행 데이터를 통한 자율주행의 기술 발전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행 데이터는 현재는 규제와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규제가 얼마나 빨리 해제가 되고 조금 더 개선이 되냐에 따라서 자율주행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을 볼 때는 테슬라를 꼭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저는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성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은 저는 디바이스 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뱉은 말을 거의 대부분 지켰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따라서 한국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의 기업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핵심 수혜주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계획은 SDV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도 불리는 이 자동차를 2026년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 아니고요. 고객사의 전 차종에 이 SDV를 적용을 하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 오토에버가 폭발적인 수주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에 대한 내재화 그리고 그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있다는 점을까지 볼 때 저는 현대차 성장 그리고 현대차 성장과 동시에 현대 오토에버의 성장도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의 두 번째 이유로는 자율주행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은 자율주행 그거 믿을 수 있어? 위험하지 않아?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 주위에도 아직까지 전기차 그거 위험하지 않아? 불나지 않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전기차를 타보지 않았거나 자율주행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사용을 해본 사람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오히려 자율주행은 졸음운전을 극복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다르게 하면 OEM화, 외주화를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계열사로 우리는 현대 오토에버의 성장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현대차 그룹이 하고 있는 이 SDV에 대한 계획인데요. 2026년부터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장에 따라서 핵심은 현대차 플러스 현대 오토에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율주행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기는 현대오토에어의 독점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자율주행의 내재화로 지금 테스트나 양산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현대차를 기준으로 삼고 팔로업하기 좋은 섹터로 자율주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심에는 현대오토에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실적은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이 국내에 대한 성장은 아닙니다. 해외 법인의 매출 현황을 보면 미주 시장이 약 20% 성장, 유럽 시장도 약 20% 성장, 중국은 꺾였다고 하지만 인도 시장이 저는 핵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핵심은 인도 시장의 성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미국 그리고 유럽, 인도 시장의 고른 성장은 현대차 그룹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까지 이어지는 실적에 강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시장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실적이 아닌 현재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이유이기도 한데요. 재무제표를 보면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021년 대비 약 2배에서 3배 가까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할 것입니다가 아닌 지금도 잘하고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이 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핵심 기업인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현대차 그룹의 밸류업 관련 종목 편입 가능성도 기대를 해보면서 현대차가 쌓은 주행 데이터로 타 기업 대비해서 확실한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제네럴 모터스나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기업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추세가 정해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를 보고 이 추세선을 보면 지금은 추세선 하단, 이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추세선의 마지노선에 위치해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이 추세선은 단기적으로는 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121선을 이탈을 한다면 우리는 자율주행 섹터의 대장주로는 보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뒤에 차트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와 기아와 함께 성장하는 현대오토에버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SDV의 핵심 기업이기도 하고 현대차 성장성과 커플링, 즉 같이 가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팔로업하기 딱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무겁게 갈 때는 빡 이렇게 한 번씩 가주는 매력적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매매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본다면 현대오토에버도 꽤 팔로업하기 괜찮은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앞에서 제가 현대오토에버가 왜 자율주행의 대장주가 될 수 없을까에 대해서 보면 자율주행 섹터의 방향성은 일단은 맞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ETF를 보면 추세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이와 반대로 121선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섹터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이기도 하고 약 1%대의 배당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당이 증가를 하는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까지 보면서 팔로업 해봐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턴하려는 시도는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ETF에서 나오고 있고 이 박스의 하단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라인을 이탈하는지도 같이 보시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우리가 미래 기술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만약에 생각이 일치를 한다면 차트를 보면서 스터디를 하기
좋은 섹터가 저는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오토앱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보시면서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